네, 워라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금융위원회에서 재밌는 거를 올린 것 같아요. 금융위원회뿐만이 아니라 제가 아마 회의를 국무조정실, 그러니까 국무총리실 쪽하고 같이 좀 회의를 한 것 같은데, 여기 있네요. 한번 볼까요, 같이? 5월 28일 오늘 자료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국무조정실은 여러분들 쉽게 생각하면 국무총리실 생각하면 돼요. 국무총리실 산하에 있고, 국무조정실장이 타부처, 그 뭐 예를 들면 환경부 또는 산업부 장관급으로 보시면 됩니다. 국무조정실장을. 예, 되게 높은 곳이에요. 여러분들한테 좀 생소할 수도 있는데 국무총리실이 아니라 국무조정실이란 거. 여기 실장도 예, 장관급입니다. 금융위원회, 예, 금융혁신과 기재부도 꼈고 법무부까지 꼈습니다. 이 4개 예, 위원회랑 예, 이거 부처라고 해야 되나요? 국무조정실도? 어쨌든 간에 예, 각 부와 이렇게 모여갖고 지금 사무관이랑 과장 얘기했죠. 과장이면 아마 상급 정도 되겠네요. 예. 공무원 과장급이면 아마 상급 정도 될 겁니다. 사무관은 5급, 뭐 3, 4급. 그러니까 상급에서 5급 되는 공무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한 거죠. 각 부처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요즘에 가상통화 시장 관련해서 좀 기사도 많이 나오고 있죠. 비트코인이 많이 올랐고 다른 암호화폐들도 많이 올랐죠. 네, 역시나 그런 것처럼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예의주시하고 있다, 정부는. 그래서 가상통화는 국무조정실장이 가상화폐는 법정화폐가 아니며 누구도 가치를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불법행위, 투기적 수요, 국내의 규제 환경 변화 등에 따라 가격이 큰 폭으로 변동하여 큰 소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런 점에서 가상통화 투자 등 일련의 행위는 자기 책임하에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네요. 여기까지는 나쁘지 않아요. 이 정도는 당연한 얘기죠. 예. 되게 신중한 관점에서 접근할 때는 이런 얘기를 충분히 할 수도 있고, 사실 저희 역시도 갖고 있어야 되는 기본적인 마인드 중 하나죠. 이건 별로 저는 나빠 보진 않네요, 이 점은. 예, 실제로 가격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해야 된다. 이 뭐 맞는 얘기죠, 이거는. 자, 그래서 앞으로도 정부는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어떤 대응을 한다는 건지가 저는 좀 궁금한데, 이 적극 대응이 어떤 걸까요? 설마 작년처럼 하는 건 아니겠죠? 뭐 그 법무부 장관께서 암호화폐 거래소 다 없애버린다는 등 그런 뭐 민주주의 사회에서 발생할 수 없는 그런 얘기를 꺼내는 건 아니겠죠? 예, 작년에 그렇게 하고 욕을 바가지로 먹었으니까 또 하지는 않을 겁니다. 약간 뭐라 해야 될까요? 사람이라면 좀 학습을 해야 되죠. 올해 똑같은 일을 반복하진 않을 거라 생각해요, 저는. 작년에 그런 말도 안 되는 일 꺼내서 많이 혼났었죠. 어쨌든 이 적극 대응 뭘 한다는 건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자, 이어서 보면은 특히 시세 상승에 편승한 사기 다단계 등 불법 행위는 검경 및 금융당국을 통해 엄정히 단속할 것입니다. 이거는 예, 저는 좋네요. 엄정히 단속해줘야 되죠. 지금 XRP한테는 진짜 필요한 겁니다. 예, 스캠들은 무조건 단속을 해줘야 돼요. 간접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XRP도. 예, 저는 이거는 환영이에요. 또한 ICO 조사 결과 2019년 1월에 했다고 하네요, 본인들. 그리고 국제동향 등을 고려하여 자금 세탁 방지, AML을 얘기하는 거죠. AML.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특정 금융정보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길 바라며, 여기에서 얘기하는 게 특정 금융정보법은 이런 것들을 담은 법안입니다. 여러분들 뭐 아시는 분들 아실 텐데 모르시는 분들도 그냥 알아두세요. 이런 금융 관련된 자금 세탁이라든가 여러 가지 테러 단체한테 돈을 조달하는 거 관련돼서 금융위원회를 영어 에코노미로 FIU라고 부릅니다. 예. 이렇게 부르는데요. 우리나라 역시도 FATF 자금 세탁 방지 기구라든가 그와 관련된 이런 국제기구에 같이 세계급 정상 국가들과 함께 그런 글로벌한 스탠다드를 마련하고 그 규제를 따르고 있거든요. 그거에 따르기에 한 40여 개 정도 조항이 된다고 합니다.
저희도 의무적으로 따라야 되고 거기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는 의무적으로 따라야 되는데 거기에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뭐 이런 기준에 의해서 자금 세탁으로 의심되는 것들을 추적 가능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내 법에서도 지금 보시는 특정 금융정보법에 따라서 이제 은행들이 예를 들면 2천만 원 이상을 현금화시키는 거래 이런 것들은 금융당국에 보고하게 돼 있어요. 아마 부동산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거 아시고 계실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모르신 분들, 관심 없으신 분들 모르시겠지만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법안인데 이거를 가상화폐와 관련돼서 지금 개정을 하기에 뭔가 개정 법안을 올렸는데 이게 아직 완벽하게 통과하지 못하고 중간에 걸쳐 있나 봐요.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통과될 수 있게 정부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마무리를 짓는 것 같네요. 약간 둘이 몽실해요. 약간 굉장히 추상적으로 좀 약간 지극히 당연한 말을 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우려할 포인트가 굳이 있다면 요걸 것 같아요.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만약에 지금 아래 특히라고 강조하면서 얘기한 그러니까 불법 사기 행위는 엄정히 단속할 것이다. 뭐 이 정도라면은 저는 되게 굉장히 환영하는데 만약에 작년처럼 무슨 암호화폐 거래소 다 없애버릴 거야 또는 그 암호화폐 거래소랑 관련돼 있는 계좌들을 다 동결시키겠어.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약간 민주주의 사회에서 일어날 수 없는 행위까지 벌인다면 그거는 상당히 우려할 상황이거든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작년에 약간 그런 식으로 막말을 하다가 두들겨 맞았기 때문에 올해는 그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상식을 벗어난 행위는 또는 발언은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 줄 거라 믿고 있습니다. 설마 올해도 그런 행동을 보인다면 저희한테 피해가 막심하겠죠. 부디 그런 약간 고리 빈 행위, 뇌가 없는 행위는 안 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냥 사기 행위 같은 거 선의의 피해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기 행위를 펼치는 사람들에 대해서 과감하게 아주 단호하게 체포도 하고 구속하는 거 그런 단속 행위를 열심히 해주길 바랄 뿐입니다. 자, 이거 관련해서 아마 얘기 들으신 분들 많으실 거고 이와 관련돼서 하고 싶은 얘기들 많으실 것 같기도 한데요.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걱정하시는 분들도 꽤나 많을 텐데 정부가 그래도 학습을 했으면 작년처럼은 안 할 거라고 믿어줍시다. 그렇게 해주기를 기대하고요. 친구님 어서오세요. 저 뭐 흑우가 아니네? 불이네요 그냥. 사기라고 안 할 것 같아요. 설마 작년에 그런 경험을 하고도 올해 또 역시 사기라 그냥 암호화폐 시장 자체가 사기라 이런 얘기를 하면은 모르겠어요. 그 미래 먹거리를 갖다 팽개치겠다는 건데 제발 그런 행위는 안 하길 바랄 뿐입니다. 친구님 워라 반갑습니다. 진퉁 친구님일 거예요. 우리 그 특정 커뮤니티의 연예인급이신데 여기까지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워라 반갑습니다. 정부 자체가 사기. 사회물결님 어서오세요. 워라 반갑습니다. 12만 달러 간다는 애널리스트 발언은 어떻게 보시나요? 어떤 애널리스트인지도 좀 궁금하고요. 필리님이 보신 그 분석이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본인 분석에 따르면 12,000달러 간다는 건데 근거가 뭔지도 되게 궁금합니다. 뭔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가격은 상당히 기분상 좋죠. 12,000달러가 하면 저도 좋죠. 근데 그 판단의 근거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엔트님 어라 반갑습니다. 신한은행 블록체인 소식이 있다고요? 제가 잘못 얘기했어요. 12,000인데 102,000이라고. 그러니까 제 발음을 얹었나봐요. 그거 곱하기 10을 해버렸어. 신한은행 블록체인 소식이 있다고요? 한번 볼까요? 그 엔트님 괜찮으시면 보신 기사 링크 좀 한번 여기에 남겨주시겠어요? 같이 한번 보죠. 차트인가요? 차트면은 차트가 12,000달러의 근거다.
음. 아, 블록체인 기반 대출 만들었나요? 아, 여러분들 그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은행들이 그 뭐죠? 은행협회인가요? 국내에도 은행협회라는 게 있거든요. 맞나? 연합회구나. 연합회. 자, 국내 은행들이 지금 이런 연합회라는 거를 만들어 갖고 이게 맞나? 잠깐만요. 맞는지 확인 좀 해볼게요. 회원사 소식. 네, 맞죠? 국내 시중은행들이 이 은행연합회라는 걸 만들어서 본인들이 약간 협력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를 하나 만든 겁니다. 은행들이, 시중은행들이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 은행연합회를 통해서 지금 은행들이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뭔가 하려는 게 있는데 그거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참고로 알아두세요. 국내 동향이거든요. 동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알려드립니다. 공지사항에다 쓰려나? 2017년쯤부터 하고 있는 건데요.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조금은 놀라실 수도 있어요. 그래도 은행들이, 시중은행들이 생각 없이 그냥 눈치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이들도 되게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거를 알 수 있는 소식입니다. 어디 갔냐? 2017년쯤부터 했던 것 같은데요. 어딨지? 어느 거였냐? 여기 있다. 보이세요? 2017년 8월 1일 블록체인 시스템 도입. 근데 이게 여러분들 블록체인 시스템 하니까 국내 시중은행들이 블록체인을 2017년 8월부터 도입하려고 이렇게까지 노력을 했다니 하면서 약간 여러분들의 기대를 여기에다가 한껏 담아갖고 와! 드디어 암호화폐 블록체인 날아갈 때가 됐어. 이제 이때로부터 거의 한 3달만 지나면 2년이 지난 거잖아요. 야, 2년 동안 했으면 뭔가 했겠지 이러면서 기대하실 텐데 내용을 보셔야 된다. 내용. 입찰 공고를 보시면 내용이 나옵니다. 뭐냐면은 신원 확인, KYC, 고객 신원 확인에 대한 겁니다. 네, 블록체인 활용해서 신원 확인 관련된 거고요. 우리가 기대하는 뭐 페이먼트 이런 쪽은 아니에요. 많은 게 여기 보이시죠? 공동 고객 인증 시스템. 네. 그래도 블록체인 활용해서 이들이 2017년부터 준비하고 있다는 건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시중은행들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블록체인이 뭐야? 그냥 냠냠하는 건가? 맛있는 건가?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야, 이 블록체인이 미래의 먹거리가 될 수도 있나? 이런 관점에서 굉장히 옛날부터 신경을 쓰고 있었다는 거.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증거는 은행연합회, 바로 신용은행들이 모여갖고 본인들의 이익을 대변할 협회를 만들고 그 협회를 통해서 은행권에서 공동으로 쓸 블록체인 시스템을 2017년 8월 1일부터 발주해서 이미 오늘날까지 해오고 있다는 거. 올해 안에 이거 도입이 될 거예요. 고객인증 시스템은. 예, 올해 아닐 걸로 예상이 됩니다. 참고하십시오. 신한은행 거를 기사 링크를 주셨네요. 우리 신한은행 관련된 것도 한번 볼까요, 같이? 신한은행이 오늘 보도자료, 어제네요. 보도자료 돌렸네요. 국내 최초 대출 업무에 블록체인 적용했다. 자격검증을 한 거네요. 대출 심사할 때. 옆에나 소속 개인이 대출을 받고 싶으면 소속기관에서 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겠다. 증빙 서류를 뭐 대신 받아주는 형태인가 본데요. 활용하는 게. 그러네요. 여기 써있죠. 실시간으로 검증받을 수 있다. 절차상 고객 입장에서는 간소화 시켰다는 거죠. 본인들이 증명 서류를 대출 심사 받을 때 제출할 게 되게 많은데 그거를 신한은행에서 만든 그런 블록체인 시스템 통해서 뭐 신원 확인이라던가 관련된 서류 발급받는 거를 대신 간소화해서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쪽으로 활용을 했네요, 신한은행은. 아이 친구님 변태 신고할 거야. 네, 김태경님 좀 더 말씀해 보세요. 이것도 한번 얘기해 보죠. 네, 김태경님이 지금 이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관계에 대해서 언급을 하십니다. 한번 얘기해 보죠. 이거 한번 얘기해 볼까요? 김태경님이 지금 한 얘기인데, 대부분이 알기로는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는 뗄 수 없는 관계잖아요 말씀하셨는데요. 뗄 수 있습니다. 블록체인 안에서 암호화폐 발행은 필수는 아니에요. 없어도 돼요. 이게 사람들에게 좀 잘못 전달되어 있는 건데, 암호화폐 뗄 수 있습니다. 근데 컨센서스가 POW인 경우는 뗄 수 없는 관계예요. 왜냐면은 컨센서스를 위해서 누군가가 본인의 그런 연산 능력, 이거를 제공을 하는데, 블록을 생성하기 위해서 연산 능력을 제공하죠. 그 동기부여를 암호화폐라는 걸로 보상하는 시스템, 그런 구조의 모델로 돼 있기 때문에 POW를 통한 컨센서스를 갖고 있는 블록체인은 암호화폐와 뗄 수가 없습니다. 블록체인과 보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동기부여를 그렇게 하고 있죠. 하지만 뭐 XRP 같은 경우도 XRP라는 그런 암호화폐를 XRP 레저, XRP라는 블록체인 내에서 보상 형태로 쓰지를 않고 있죠. 물론 지금 여기 XRP 같은 경우는 그와 다르게 이 안에 있는 네이티브 에셋, 그 누구도 카운터 파티가 없는 그런 특성들을 활용해서 이 XRP라는 블록체인 자체가 트랜잭션을 처리하는 시간이 굉장히 빠르다는 이런 장점들을 활용해서 이 암호화폐를 쓰기에 만들어 놨지만은, 뭐 본인이 어떤 다른 목적을 갖거나 다른 방향성을 갖고 있다면 XRP 같은 경우 비슷한 블록체인들은 굳이 암호화폐를 안에 만들지 않아도 됩니다.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있어요. 아까 보시는 것처럼 신한은행이 대출 관련된 거 만든 거, 그리고 아까 은행연합회가 만든 공동 신분 인증 관련된 이런 데의 프라이빗 블록체인은 굳이 만들 필요가 없어요. 암호화폐를 없어도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없어도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는 아니에요. 경우에 따라서 반드시 필요할 경우도 있고요. POW 같은 컨센서스 같은 경우는. 근데 그 밖에 다른 케이스는 없어도 충분히 블록체인 운영이 가능하다. 경우에 따라서 맞는 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스테이킹 시스템으로. 하지만은 모르겠어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스테이킹 보상이, 글쎄요, 그것도 저는 미래성이 없다고 보는데 모르겠습니다. 단지 제 개인적인 견해일 뿐이니까요. 이거는 아니에요. 이거 잠깐 좀 설명드릴게요. 이오스도 스텔라도 에이다도 모두 갤럭시 S10에 조만간 넣으려고 해요. 근데 왜 리플은 안 할까요? 되기만 하면 세계 어느 곳이든 페이먼트와 세틀먼트가 다 될 텐데요. 다른 코인들은 상점이 그 코인들을 받아줘야 하지만 리플은 자국 통화로 지불이 가능하잖아요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몇 가지만 좀 수정을 해서 정확한 부분은 좀 공유를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은 갤럭시 S10에 뭐 다른 암호화폐들, 뭐 이오스든 뭐든 간에 XRP든 뭐든 간에 갤럭시 S10의 그 자체로 있는 블록체인 키스토어라는 그 블록체인 wallet이 있잖아요, 지갑이. 거기에 암호화폐, 본인들이 만든 또는 본인들이 사용하고자 하는 암호화폐를 그 지갑 안에 넣었으면 한다는 생각을 아마 대부분의 회사들이 갖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무래도 글로벌하게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이 많이 팔리고 있죠. 그리고 세계적인 인지도, 1, 2위를 다투는 인지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회사든지 당연히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한 반증으로 에이다 같은 경우는 제가 듣기로는 뭐 갤럭시 S10에 그걸 집어넣기 위해서 뭔가 막 이런 거를 많이 트위터로 보여줬다고 해요. 사실 근데 여기서 정확한 거는 이오스든 에이다든 이런 거 다 필요 없고요. 삼성전자의 그 블록체인 원래 그 지갑을 소스코드 가장 최근 것까지 보면요, 이더리움과 비트코인 빼고는 아무것도 코드로 구현되는 게 없습니다.
참고로 이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거나 또는 오해하시는 부분에 대해 좀 더 디테일하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보면은 삼성체인 블록체인 지갑 보면요, 그 어플에 BNB라고 부르는 바이낸스 코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왜 들어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바이낸스 코인이 전망이 좋아서? 아니면 바이낸스가 삼성전자와 뭔가 파트너십을 맺어서? 아니요, 다 아닙니다. 딱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바이낸스 코인이 ERC 베이스로 만든 암호화폐였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왜냐면 지금의 삼성의 블록체인 지갑은 이더리움 계열만 지원하기 때문에 지금 들어갈 수 있는 건 이더리움 계열밖에 없어요. 다른 건 못 들어갑니다. 이더리움 계열이라서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아마 지금쯤 바이낸스 코인이 메인넷 출시해갖고 본인들의 만든 자체 블록체인 플랫폼으로 돌린다고 하면은 기존의 바이낸스 코인, 그러니까 본인들 자체 블록체인 플랫폼으로 들어간 코인 말고 이더리움 기반으로 만들었던 그것까지만 딱 지원할 거예요, 삼성전자에서. 나중에 업데이트하면 또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이더리움 계열만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의 메인넷으로 들어가 버리면 지원 못해요. 끝이에요, 그냥. 그거를 확실히 아셔야 돼요. 바이낸스도 요즘에 하도 가격은 많이 올라갔고 굉장히 선동이 심한데 정확한 사실 이해관계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현재는 이더리움 계열만 들어갈 수 있어요. 이더리움만 지원을 하기 때문에 삼성전자 그 블록체인 지갑이요. 그리고 하나 더, 비트코인을 제가 언급한 이유는 소스코드에 비트코인이 이미 구현이 돼 있습니다. 지금 사용자들한테 비트코인 지갑을 사용할 수 있도록 오픈은 안 해놨지만 이미 구현이 돼 있어요. 이미 코드로. 삼성전자 그냥 오픈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밖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밖에 그 밖에 암호화폐에는 코드로 구현되어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 정황을 미뤄볼 때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그 다음에 추가되는 암호화폐는 비트코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 왜냐면 코드를 이미 다 구현해놨기 때문에. 그리고 그 밖에 다른 암호화폐들은 어느 게 추가될지는 모르죠. 모르지만은 제 방송을 계속 함께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삼성전자에 제가 공식적으로 문의를 했고 NDA 답변을 받은 걸로는 XRP도 추가할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그거는 뭐 다른 암호화폐 회사가 본인들이 추가하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가 거기 안에 넣어줘야 돼요. 본인들이 만든 어플리케이션이기 때문에. 근데 시기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지만 XRP도 로드맵에는 있다고 합니다. 추가하는 게. 그 밖에 다른 암호화폐도 XRP만 추가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냥 종합적으로 삼성전자가 뭐 XRP만을 특별히 사랑합니다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삼성전자 이 블록체인 지갑 로드맵상 시기는 언제일지 모르나 다른 암호화폐들도 이미 추가할 계획을 적극적으로 갖고 있다, 검토를 하고 있다. 그게 공식적으로 확인이 됐죠. 그쵸? 장준영 님이 좋은 말씀 하셨는데 돈 될 것 같으면 다 추가할 거예요.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특별한 어느 것만 이뻐할 필요는 없습니다. 돈 될 것 같으면 다 추가하는 거죠. 네, 맞아요. 이것도 이더리움 계열이니까 지금 들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뎁으로 들어가 있죠, 이미. 본인들 메인넷으로 빠져버리면은 사용될 수가 없어요. 지금 기준으로는. 그죠?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거 갑자기 생각이 났거든요. 블루오션 코인파님이 얘기해 주셔서 생각이 났는데 진짜 이 판은 장사꾼 세계입니다. 기본적으로 사기판이라 좀 약간 되게 돈에 환장해갖고 이상한 짓거리 하는 사람들도 많아서 조심해야 되지만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가야 될 게 이거는 돈에 따라 움직이는 판이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돈으로 엮일 수밖에 없어요. 특히나 암호화폐를 갖고 사업하시는 분들 있죠. 예를 들면은 뭐가 있을까요? 적당히 떠오르는 게 없는데 뭐 암호화폐를 만든 회사들도 그렇고요. 암호화폐 거래소도 그렇고 그리고 뭐 이런 암호화폐 정보를 알리는 유튜버 중에 이거를 업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요. 그 사람들은 직업으로 이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걸로 밥벌이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돈의 이해관계에 의해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점을 냉정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뭐 예를 듭시다. 어떤 유튜버가 XRP와 리플에 관한 거를 정보를 전달하는 유튜버가 있어요. 근데 어떤 정보를 전달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외국에 있는 어떤 차트쟁이가 뭐 차트를 보니까 다음 주에 뭐 XRP가 만불이 된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그걸 정보로서 전달했어요. 근데 그 다음 주가 됐는데 만불이 안 됐어.
그랬을 때 여러분들 중에 다 똑같은 반응을 보이지 않겠지만 어떤 분들은 이런 반응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야 이런 내가 너 유튜버에서 그 정보 네가 정보라고 얘기해서 그걸 봤는데 만불 안 갔잖아. 이 나쁜 놈.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그 사람 입장에서는 사람들을 많이 불러 모을 만한 정보를 뱉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왜냐면은 그 사람은 그게 밥벌이거든요. 직업이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한 예가 또 있습니다. 뭐냐면은 시나몬 뭔가 새로 올렸네. 자, 뭐냐면은 우리 제드 맥칼럽이랑 외국의 티파니 이 사람이랑 둘이 만났어요.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까지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참 저는 이해가 개인적으로 안 되지만 사실 뭐 욕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이해는 안 되는 건 맞는데 제드 맥칼럽을 왜 만났는지 모르겠어요. 보이세요? 제드 맥칼럽 만났습니다. 저는 이 새끼 얼굴 보고 싶지가 않은데 같이 사진을 찍었네요. 이건 너무 심한가? 어쨌든 저는 이 사기꾼, XRP에 피해를 준 이 양반 얼굴은 전혀 보고 싶지가 않습니다. 이게 완전 사기꾼. 어쨌든 간에 그나마 XRP에서도 리프사의 메인 개발자인 닉 있죠. 닉이 인정할 만큼 굉장히 리프사 친하게 지내는 사람이기도 한데 제드 맥칼럼을 만나서 옹호해주는 글을 올렸네요. 이 만남 자체가 제가 이해가 안 된 이유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왜냐면은 여러분들 쿼라라는 걸 제가 설명드렸죠. 그 외국의 네이버 지식인으로 보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도 좀 느리네요. 이 쿼라에 그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맥칼럼 보시면 2017년에 데이비드 슈왈츠가 어떤 사람이 왜 제드 맥칼럼 리프사 떠났어요? 떠나서 스텔라를 만들었습니까? 질문한 거에 2017년 10월 28일 날 보시는 것처럼 답변을 한 게 있습니다. 여기에 출처로 그 내용이 다 밝혀지는 거예요. 제드가 보면은 XRP를 페이스북에 give it away, 그냥 막 에어드랍처럼 페이스북에 다 주자 XRP를 이 얘기를 했는데 리프사 보드 멤버들은 그걸 원하지 않았대요. 그래서 이때 주장했던 거를 스텔라가 실제로 만들고 나서 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제드의 생각이었으니까 스텔라 만들어서 했겠죠. 근데 이렇게 give it away, 그냥 공짜로 막 에어드랍으로 주는 거 고려하는 거는 재난이라고까지 표현하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스텔라는 다시 리플의 클론이 됐다고 여기서도 나오는 거예요. 데이비드 슈왈츠의 생각에 리플의 클론이다 스텔라는. 어쨌든 이러고 나서 제드가 XRP를 덤프하려고 했고 이제 리플사는 법원을 통해서 그걸 막으려고 했죠. 이런 과정 중에 굉장히 리플사한테 엄청난 해를 끼쳤죠. 제드 맥칼럼이. 어쨌든 이런 일 겪었던 거를 이 답변으로 하니까 제드 맥칼럼 여기에 또 댓글을 답니다. 이 쪼잔한 새끼 이거. 정말 제드 맥칼럼 진정으로 싫어하는데 저는. 어디 있지? 제드 맥칼럼 댓글 단 거 있거든요. 왜 안 보이지? 안 보이네요? 왜 안 보일까? 이걸 눌러야 되나? 오웬서. 이거 댓글 단 게 안 보이네요? 이상하다? 이거 해야 되네? 로그인을 해야 되네요? 아니 저기요. 참
거참 이거 못 보게 하네. 지금 제가 로그인이 안 돼갖고 못 보는데 여기 제드맥칼럽이 여러분들 보세요. 제가 링크를 달아드릴게요. 보면은 아니요, 댓글을 삭제 안 했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봤어요. 보면은 여기 댓글을 뭐라고 달냐면 데이비드 슈왈츠 유감이다. 내가 너를 데리고 왔고 너랑 마음이 맞아서 잘 일했다고 생각했는데 네가 어떻게 이딴 식으로 나한테 얘기를 하냐, 이렇게 댓글을 남겼거든요. 실망이다 뭐 이런 식의 취지로 댓글을 남겼어요. 그러니까 데이비드 슈왈츠가 딱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야, 너 이 새끼 쪼잔하게 크리스 라센이랑 좀 마음이 안 맞는다고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짓거리 했는데 네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라. 크리스 라센이 CEO다. CEO고 만약에 그가 그런 너의 생각에 뭐 페이스북에 에어드랍 하자고 이런 생각에 반대를 했고 안 하려고 했다고 했을 때, 그리고 더 나가서 보드 멤버들이 다 반대를 했다고 해요. 디렉터 보드들이 반대를 했는데 네가 그 자리에서 그거를 되게 초딩처럼 XRP 다 팔아서 리프사 망해버려라 이러면서 튀어갖고 스텔라 클론을 만들 게 아니라, 사실 그러면 이 사회에서 정당하게 너의 권리 그리고 너의 생각을 펼쳤어야 된다. 근데 너는 비겁하게도 그렇게 안 하고 초딩처럼 리플사 XRP 해를 입히려고 했고, 실제로 그런 행동을 했죠. 그리고는 XRP 리플의 클론 버전인 스텔라를 만들었다. 너 이 새끼 나쁜 새끼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 대화에서 적어도 알 수 있는 거는 스낵맨이 여전히 제드를 그닥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 리프사 XRP에 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분명하게도 제드 맥칼럽은 리프사 XRP한테 해를 엄청 끼쳤고 리프사 XRP 망하게 하려고 시도를 했던 인간이라는 거. 사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보면서 이해가 안 되는 게, 이 만남 자체가 제드 맥칼럽이 티파니한테 만나자고 해서 성사가 됐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장사꾼이죠, 이들은. 그냥 비즈니스가 걸렸고 돈을 위해, 이익을 위해 움직이기 때문에 아마도 제 생각으로는 XRP의 팬덤이 되게 강하잖아요. 스텔라는 솔직히 팬덤이 별로 없죠. 그러니까 인원이 많지가 않아요, XRP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군다나 스텔라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몇 주 전에 네트워크가 마비됐는데도 사용량이 적어서 인지를 못했죠, 사람들이. 그 정도로 XRP에 비해 많이 여러모로 지금 뒤떨어져 있는 상황인데, 지금 제드 맥칼럽의 이 접근은 제가 볼 때는 XRP 팬들한테 야, 스텔라도 우리 한 형제야. 그러니까 스텔라 미워하지 말고 스텔라도 이뻐해줘. 약간 이런 의미로 접근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티파니 같은 경우도 지금 이렇게 얘기해놨죠. XRP와 스텔라룸에는 같이 공존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서론을 시작하죠. 평화롭게. 저는 개인적으로 개소리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딱 보면은 이해관계 움직이죠. 예. 그러니까 이들에 대해서 뭐 나쁘다 이렇다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예, 가만히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이들은 당연히 돈을 위해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 참고하십시오. 그쵸. 필립님 말씀하신 게 저도 그 얘기입니다. 감정적으로 움직이면 우리만 손해입니다, 솔직히. 감정적으로 움직이면 우리만 손해예요. 진짜 냉정하게 머리로 항상 바라봐야 돼요. 감정으로 움직여봤자 우리들 손해입니다. 스텔라 개발하죠. 자, 김태경님. 코인 발행 없이 하는 프로젝트 중에 알고 계신 게 있을까요? 그리고 채굴형이 아니라는 가정하에 수익을 어떻게 내겠다라고 나온 블록체인 회사가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없다면 공장장님이 알고 계신 거나 이렇게 하면 수익을 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신 게 있으신가요? 코르다 이미 알고 계시잖아요. 코르다 네트워크는 암호화폐를 걔네도 결국에 뭐 만든 게 있긴 하구나. 하이퍼레저 패브릭. 예, 하이퍼레저 패브릭 없죠? 예, 거기 안에 네이티브 에셋이 없습니다. 하이퍼레저 패브릭. 그럼 보통 프라이빗 블록체인에 해당되는 게 주로 특성에 따라 암호화폐가 발행이 안 돼 있어요. 예. 아니요, IP에 대한 자신감은 아닌 것 같아요. 아까 티파니에 대한 얘기 하시는 거죠? 그런 의미는 아닌 것 같습니다. 둘이 만난 다음에 저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IP에 대한 자신감이 아니고 그냥 진짜 지극히 비즈니스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
저는 썩 마음에 드는 만남은 아니었습니다. 뭐 그들 마음대로 하겠죠. 그들도 저를 신경 안 쓸 거고 저 역시도 뭐 딱히 저게 행동이 마음에 들진 않는데, 더구나 티파니 같은 경우 해외에서는 영향력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죠. 예. 근데 뭐 자기 자유니까. 예. 뭐가 49억 개예요? 스튜어드님? 스텔라 말씀하신 건가요? 페이스북 글로벌 코인과 XRP 상관관계가 있나요? 질문 주셨는데 아니요. 일단은 페이스북이 지금 진행하는 블록체인 프로젝트에 관련된 기사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예, 그래서 가장 최근 기사는 김민성 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글로벌 코인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사실인지조차도 의문이에요. 아직 페이스북 그 리브라 프로젝트라고 하는 거는 생각보다 밝혀진 게 전혀 없습니다. 예, 다 추측성 기사거든요. 그래서 아무도 정보를 알고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XRP와는 지금으로서 상관관계가 있는지조차도 논의하는 게 솔직히 그런 상황의 단계는 아니죠. 하지만은 그 상관관계라는 게 뭐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이 XRP를 전용으로 쓰겠다라던가 이런 걸 기대하신다면은 그거는 기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가능성이 너무 희박해요, 그거는. 아, 제드 맥칼러 보유한 거요? 네, 49억 개 정도. 그 정도 갖고 있습니다. 아, 제드 맥칼러 얼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이 친구가 1월 11일자로 본인이 XRP를 지속적으로 매도하던 물량을 멈췄어요. 아마도 XRP가 자신이 팔고 있는 시점보다 가격이 훨씬 오를 거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만약에 지금이 고점이라고 판단했으면 제드 맥칼럽은 계속 팔고 있을 겁니다. 근데 판매를 중단했어요. 엔트님, 제드 맥칼럽이 갖고 있는 거는 가격이 없어요. 빵원이요, 빵원. XRP 레저를 만들었을 때 그 초창기 멤버이기 때문에 그냥 아무런 대가 없이 갖고 있는 겁니다. 제네시스, 이 XRP 레저가 창조됐을 때 있던 사람이라, 그걸 만든 사람 중에 한 명이라 그냥 갖고 있는 거예요. 예. 평단가가 0원입니다. 0원. 공짜. 예, 공짜로 받은 거예요. 그쵸? 제드는 맘대로 못 팝니다. 하루에 판매량이 제한돼 있어요. 스탠다드님 얘기인데요. 스위프트가 차지하고 있는 볼륨 10%만 엑스커런트가 먹어도 엑스라피드 사용량이 조금만 받쳐주면 만원도 비현실적인 건 아니라고 하던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질문에 대한 제 생각은요. 사실 지금 볼륨이 얼마큼 됐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볼륨이 뭐 하루에 10빌리언이다. 엑스라피드로 처리되는 게 10빌리언 달러다 라고 가정했을 때 이 수요에 의한 가격이 얼마나 되는지를 수학처럼 뭐 1 더하기 1은 2다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정확하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개개인들이 여러 가지 갖고 있는 정보들을 조합을 해서 한 이 정도쯤은 가능하지 않을까요? 이런 정도만 추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스탠다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 생각에는 말이죠. 만약에 이런 지금 엑스라피드가 쓰이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전체 볼륨의 10%를 이제 리플레터크가 먹고 거기에서 엑스라피드가 쓰인다고 하면은 그런 투기적인,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개인이든 금융기관이든 어쨌든 투기적인 관점에서 참여한 시장 참여자들이 리프사는 아니죠. XRP가 이 정도로 브릿지해 갖고 사용이 되면 기업들 또는 금융기관에 사용되면 이거의 가치는 오늘날 가격보다 훨씬 높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들 갖고 있게 된다면 시장 투기적인 요소에서의 시장 참여자들이요, 그렇다고 하면은 말씀하신 대로 10,000원 넘는 것도 크게 무리는 아니죠. 근데 단순히 이거는 개개인들이 좀 본인들의 정보를 바탕으로 약간 이럴 수 있지 않을까 정도의 그냥 생각을 하는 것 뿐이지, 사실 여기에 대해서 누군가가 사실에 근접한 답변을 내기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한번 질문하신
스탠다드님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정답이 없는 문제입니다. 이게 뭐예요? 아, 이렇게도 안 보이는데? 그래도 안 보이는데요? 제가 못 찾는 것 같네요. 혜연비님이 주셨는데. 뭐? 빠밤빰빰. 아, 여기 보이네. 예, 제가 아까 말했던 그 제드 맥칼럽 댓글이 여기 있습니다. 이 초딩 같은 놈 이거. 씨. 여기 보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나와요. 쭉 나오고 본인 말로는 뭐 이제 클론 아니라고 얘기도 나왔던 걸로 기억해요. 어쨌든 여기에서 크리스 라셀한테 되게 앙심을 많이 품고 있는 게 여기에서 그 얘기를 합니다. 데이비드 슈와이츠한테 야 너 한번 생각해봐. 야 솔직히 크리스 라센이 얼마나 나한테 끔찍한 짓을 했는지 생각을 해보라고 이런 얘기도 합니다. 아... 에라이 초딩. 저는 제드 맥칼럼이 너무 싫네요 솔직히. 둘이 싸운 건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그거는 이제 당사자들만 알 수 있는 문제인데요. 적어도 확실한 거는 제드 맥칼럽의 그런 페이스북 에어드랍 생각은 그 디렉터 보드 멤버들이 죄다 반대했다는 게 팩트입니다. 그리고 쫓겨났죠 결국에. 꺼져! 하면서 그러자 이제 제드 맥칼럽이 초딩처럼 야이씨 리프사 망해라 하면서 XRP를 덤핑하기 시작해서 리플사에서 이제 소송 걸어갖고 그걸 중지를 시킨 거죠. 예. 진짜 소주 한잔하고 풀어. 아 길거리 방송 아니고요. 제가 뭔가 잘못 전달하는 모양이네요. 예, 지금 집에서 방송하고 있습니다. XIP 안주 삼아갖고 소주를 마셔도 되겠네요. 저 친구들. 쪼잔뱅이에요, 쪼잔뱅이. 정말 초딩 사기꾼입니다, 제드 맥칼럼. 개인적으로 별로 안 좋아해요. 자, 어쨌든 제드 맥칼럼 거는 그래요. 그래서 여길 통해서 우리는 이제 좀 항상 기억을 해야 되는 게 이들은 지극히도 본인들 이해관계, 그러니까 이익을 위해 움직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항상 바라볼 때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세요. 예. 그 유튜버든 아니면 어떤 암호화폐 회사든 뭐든 간에 그들의 이익을 달성할 수 있는 쪽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그들은 생업으로 이걸 하고 있기 때문이죠. 항상 그거를 기억하면서 그들을 상대하고 그들이 하는 얘기를 듣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뭐 당하실 일은 없을 거예요. 그거 항상 기억하시면 좋을 겁니다. 아, 웃겨. 이거는 공감이 되네요. 아무리 초딩이라지만 떼돈범. 그죠? 엄청 떼돈 벌었죠. 예를 들면 지금 40빌리언 남아있다고 하면은, 아니죠. 잠깐만. 이거 4.9빌리언이에요. 아까 40빌리언이라고 얘기한 거 아니시죠? 4.9빌리언입니다. 49억 개. 예. 49억 개면은 얼마인가요? 49억 개. 그냥 40억 개라고 계산해보죠. 곱하기 500. 500원. 얼마야? 우와, 2조네? 야, 알부자네, 알부자. 심지어 제드 초딩은 스텔라까지도 갖고 있겠죠. 야, 진짜 알부자구만. 2조 4천억. 와우.
왜 이오스 하락하고 있나요? 친구님이 매수하셨나 보네. 응? 10,000원 넘을 줄 알았다고요? 어떤 게? 어떤 게 10,000원이 넘어요? 빵형이요? 빵형 말씀드릴게요. 빵형 같은 경우는요, 이 쿼라가 진짜 좋아요. 제가 한번 보여드린 적 있는데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야, 그냥 이거, 진짜 이거 안 되겠구만, 이거. 로그인도 안 시켜주면서 왜 자꾸 로그인하라고 그래. 이거 봐, 또 로그인 안 시켜줄 거면서 이런. 프로파일 이렇게 넘어가야겠다. 자, 빵형 관련된 거, 뭐야? 빵형 관련된 거 찾아드릴게요. 예, 데이비드 슈왈츠가 답변해줬거든요. 브래드 갈링 하우스 치면 나옵니다. 이거를 데이비드 슈왈츠로 해야겠네요. 데이비드 슈왈츠. 요거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아마 여기 나와있죠? 네. 공식입니다. 데이비드 슈왈츠가 얘기해준 거죠. 2월 19일입니다. 작년 2월 19일 기준으로 리플사 CEO가 갖고 있는 게 뭔지를 얘기를 해줬어요. 보면은 일단은 퍼블릭하게 밝혀진 건 없다고 하죠. 브래드 갈리가스가 XRP를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는지. 하지만 본인이 알고 있는 정보 기준을 얘기합니다. 본인이 적어도 퍼블릭하게 확실히 얘기할 수 있는 거는 9디짓 어마운트라는 거죠. 이거는 숫자 9자리 이상이라는 거거든요. 해볼까요? 000 001 여기까지. 그럼 1000단위 끊어요. 100만 1000만 억 최소 1억 개 이상이라는 거죠. 빠밤빰빰빰빰빰빰 얼마나 XRP를 샀는지 밝혀진 게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소 1억 개 이상이고 그것까지만 얘기할 수 있네요. 본인이 알고 있는 확인된 그거에 따르면 최소 1억 개 이상, 그리고 개인이 구매한 건 알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브래드 갈링 하우스가 리플사 CEO로 스카웃 될 때, 그 스카웃 될 때 아마도 XRP를 인센티브로 줬겠죠. 사장급 인사를 스카웃 해오는데 당연히 줬겠죠. 아마 1억 개 이상 되는 모양입니다. 데빌님 어서오세요. 어라, 반갑습니다. 뭐야, 친구님 이중인격이에요? 왜 살라덴 갑자기? 누군데요, 살라덴이? 왜 갑자기 빙의했어요? 살라덴이라는 분이 누구죠? 네. 어라, 반갑습니다. 제드보다 적죠. 왜냐면은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진짜 나중에 왔어요. CEO 역할을 하기 위해서 스카웃 된 거죠. 이오스 떡락 요정이요? 우리 친구님은 XRP 떡락 요정? 이오스 받아먹는다고요, 밑에서? 부자신가 보네. 매수벽을 쳐주시는 분인가요? 야. 아니, 이거 근데 장난이 아니라 친구님은 진담인 것 같아. 헤헤, 안 놓아준다 XRP 이러는데 진담인 것 같아. 넌 갈 수 없어, 내가 붙잡을 거야, 약간 이런 느낌? 한줄기 빚인가요? 야, 친구님이 그거구만, 구세주구만. 너희들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코인판 여러분들,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구원자구만, 구원자. 이러면 대박이죠. 나라 돈, 여러분,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스튜어드님이 얘기하시니까 생각났네. 저를 만약 대통령으로 뽑아주시면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각각 연금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또 뭐 있죠? 보험을 위한 그 자금, 어쨌든 나라에서 운영 가능한 모든 자금을 동원해서 XRP를 풀매수하겠습니다. 저를 대통령으로 뽑아주시면 여러분들께 확실히 약속드립니다. 가용할 수 있는 모든 국가의 재산을 활용해서 XRP 풀매수 들어가겠습니다. 어떠십니까? 구미 땡기십니까? 저를 뽑아주십시오. 여러분들의 부자가 될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XRP 본절되면은 소감 한 말씀 해달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맞아요. XRP는 뭐 아니면 도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국회에서 반대한다. 아니야. 찬이 아범님.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대통령으로만 뽑아주신다면, 바로, 군사력을 이용해서 국회의원들을 모조리 체포해서 깜빵으로 보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한 세상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뽑아주십시오. 국회 따위 없애버리겠습니다. XRP 독재를 시작하겠습니다. 뭐야, 왜 이렇게 인간 지표가 많아요? 처음 듣는 분들인데, 소희짱님, 고기님, 친거님 다 막 떡락 요정들 되게 많나 보네. 아니, 왜 떡상 요정은 없어요? 다 떡락 요정만 있네. 아이, 자색 고구마님, 일단은 너무 화내지 마세요. 예. 아마 작년에 학습한 게 있다고 하면 작년처럼 이상한 짓은 안 할 겁니다. 예. 올해 또 이상한 짓 하면 큰일 나죠. 예. 저희의 분노를 사겠죠. 예. 그래도 작년에 그런 말도 안 되는 발언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암호화폐 거래소 막 다 문 닫게 하겠다, 암호화폐는 사기다, 뭐 이런 식의 발언들. 사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법무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서는 절대로 안 되죠. 예, 본인이 법을 공부했는데 그런 발언을 한다,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 일인데도 불구하고 작년에 그런 발언을 했다가 굉장히 두들겨 맞았고 본인도 잘못했다는 걸 알고 있을 겁니다. 때문에 올해 똑같이 작년에 했던 실수를 범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믿어주고 싶거든요. 예, 사람이라면 그러지 않을 겁니다. 일단은 지켜봅시다. 괜찮을 거예요. 머리가 없는 사람들도 아니고 반성하고 있을 겁니다. 떡상교정 뽀삐요? 무슨 그거 뭐죠? 우리 집 강아지 뽀삐 월월 그 휴지인가요? 휴지 말씀하신 거예요? 승건님 뽀삐 무슨 뽀삐? 휴지 뽀삐 얘기하시는 거예요? 4달러? 아니 그거 맞잖아요. 우리 집 강아지 뽀삐 해갖고 그 뽀삐 휴지 팔았잖아요 옛날에. 지금 안 파는 것 같은데. 응, 그쵸. 강변칠님 말씀하신 대로 두루마리 휴지 그 뽀삐. 무슨 뽀삐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가? 뽀삐 뽀 노래 중에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누구 노래일까요? 제가 들어본 적 있는 것 같은데 무슨 뽀삐 하는 것 같은데. 디지털 에셋 뽀삐가 있어요? 아 티아라예요 그거? 아 저 큰일 났어요. 아이돌을 너무 몰라갖고 공부해야 될 수준이에요. 아 티아라 걸그룹 노래구나 그게. 티아라. 아니 잠깐만. 이 한숨은 제가 너무 무지해갖고 한숨 쉬신 건가요? 죄송합니다. 공부할게요. 취하라요, 취하라. 아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일단은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 학습한 게 있어서. 아니, TR 알아요. 저 TR 알아요. 왜 그러세요? TR 압니다. 저도 TR 알아요. 저를 9세대 유물처럼 취급해주지 마세요. 저 TR 알고 있습니다. 네, 김사랑도 알고요. 또 걸그룹 보아도 알고요. 소녀시대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알고 있지? 트와이스도 알고 있어요. 아는 거 굉장히 많죠. 네, 저는 구시대 유물이 아닙니다. 생각보다 많이 알고 있습니다. 뽀삐가 이오스라고요? 아, 딱 걸렸네. 황급히 아는 척 걸렸죠.
블랙핑크 알아요. 블랙핑크 저도 알아요. 저 군생활할 때 최고 아이돌이 누구였냐고요?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데 뭐죠? 제가 2등병 때인데요. 새벽에 근무 서야 되잖아요. 탄약고 근무나 뭐 이제 위병소 같은 근무들 서잖아요. 예, 제가 2등병인 때는 뭐죠? 전투정보병인데도 불구하고 상황실 근무 아니고 그냥 소총병들이 쓰는 근무도 섰어요. 그래서 그때가 아직도 생각나는데 근무를 서러 나갈 때랑 들어올 때 이제 내무반에서 새벽에 일어나고 옷 주섬주섬 입고 나갔다가 이제 돌아와서 옷 갈아입고 다시 자고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제 내무반에 있는 병장 한 분이 병장이 굉장히 노래 들으면서 자는 걸 좋아했어요. 그래서 내무반에 스카이라이프 TV가 있는데 스카이라이프 TV 보면은 그냥 노래만 나오는 채널 있잖아요. 최신 팝 가요. 그래서 그걸 항상 틀어놨고 당시에 최신 가요가 그걸 통해서 이제 많이 나왔고 군부대에서 많이 접했거든요. 그래서 아까 하신 질문, 제 군부대 때 뭐 최신가요 뭐 이런 거 질문 주셨는데 그거였어요. 뭐죠? 오늘도 술로 뭐죠? 랩 뭐지? 오늘도 술로 밤을 보내고 이건가? 예. 그리고 은지원 노래가 그때 계속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를 버리지 마로 요 노래 있잖아요. 그 노래도 맨날 나왔어요. 그리고 누구죠? 리쌍 노래 뭐죠? 나를 떠나가는 여자, 나를 뭐뭐뭐 하는 남자, 서로 사랑하지 않는 우리 뭐 어쩌고 그 노래 있잖아요. 그래서 뭐 이 노래. 아이, 제가 노래하는 이유 모르겠어요? 친건이 청력을 확 날려버리려고. 여러분들 밤에 무리를 일으켰다고 하면 정중하게 사과드립니다. 고개 숙여 사과드릴게요. 고개 숙. 네. 잠시 동안이나마 제 노래를 들으시느라 무척 고생하셨습니다. 네. 맞아. 헤어지지 못하는 여자, 떠나가지 못하는 남자. 그 노래. 야, 이거 여러분들 빈틈을 주면은 저를 물어뜯는구만요. 아이, 무서워서 죽겠네 이거. 그래도 저는 노래를 계속 부르겠습니다. 막 이러고. 안 들려요? 용봉님 안 들리세요? 500 깨진다고요?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참 재밌는 거는 지금 보면은요, 이오스랑 트론이 6월 1일날 이제 뭔가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들만한 예고장을 던져놓고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펌핑이 있었죠. 그래서 이거 갖고 좀 얘기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리프사는 여러분들 안 합니다. 이런 거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막 아쉬운 생각 드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야, 리프사 진짜 니네는 머리가 없니? 야, 얘네들 다 이렇게 해갖고 막 떡상 불러일으키는데, 야, 니네도 껄이 되게 많잖아. 오히려 너희가 껄이 많잖아. 예를 들면은 중앙은행 어디랑 일하고 있는 거 한번 이제 막 예고제로 던져라.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거 6월 15일날 공개됩니다. 커밍 순 막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대박 소식 6월 15일날 어디서 공개합니다. 야, 니네도 이거 하면 되잖아. 중앙은행이랑도 일하는데 니네 왜 그런 거 안 하냐. 너희 뭐 IMF랑 뭐 했으면 회의했으면 그런 것도 좀 공개를 하고 사람들 약간 매수 좀 하게 좀 약간 선동질 좀 해라. 너희 머리도 없니?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이 양반들이 머리가 없겠습니까? 오히려 다른 암호화폐 회사의 사람들보다 엘리트로 구성되어 있는 게 이 회사 사람들입니다. 스펙을 보면 평균에서 너무 앞서 있죠. 머리가 없어서 안 하는 건 당연히 아닐 테고요. 다만 이들은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이렇게 행동하지 않는 게 잘하는 거다 또는 못하는 거다 이런 평가는 하지 않을게요. 적어도 확실한 거는 그냥 사실관계에 따라서 얘기를 하는 건데 이들은 지금까지 그런 적도 없고요. 앞으로도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그냥 on my way 하는 거예요. 리플사 얘네들은. 그냥 본인들이 하고 싶은 일을 쭉 해나갈 뿐입니다. 선동짓거리를 안 해요. 절대로 안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끔씩 아쉬울 때도 있어요. 뭔가 펌핑이 있을 때 이들이 말 한마디만 약간 선동질을 질러주면은 더 펌핑이 있을 법도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안 하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혹시나 리프사한테 그런 기대감을 갖고 계시다면 그런 기대감을 갖고 계신 분의 마음을 지켜드리기 위해 제가 권유드리건데 그런 기대감을 접으십시오. 안 할 겁니다, 이 친구들은. 5월 20일에 뭐 있다고요? 누가 뭐 있다고 했나요? 그 곰돌이가 얘기한 거 아닌가요? 이미 다 사기로 밝혀졌죠. 여러분들 그 뭐 몇 월 며칠에 얼마 갈 거다, 몇 월 며칠에 뭐 있는 것처럼 수수께끼를 내는 거 다 사기입니다. 그냥 안 보시는 게 나아요. 작년에도 뭐 589달러 간다고 했는데 택도 없죠. 다 사기예요. 몇 월 며칠날 얼마 간다, 또는 몇 월 며칠날 뭐 대박이 있을 거다. 그냥 사기로 보시면 됩니다. 사기거나 미래에서 왔거나 둘 중에 하나, 뭐 아니면 도. 리플사의 고객 리스트는 리플사 홈페이지 가면은 좀 보실 수 있는데 그 200여 개가 넘는 모든 고객을 보여주진 않아요. 그러니까 퍼블릭하게 NDA가 걸리지 않은 고객들만 지금 홈페이지에 게시가 돼 있는데 그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리프사 홈페이지 들어왔죠? 자, 들어오시면은 이렇게 빨간 거 막 튀기기도 하고 이렇게 움직입니다. 근데 이런 거는 무시하시고 여기에서 어디 보면 될까요? 어디 보면 될까? 오버뷰? 유스 케이스의 오버뷰? 여기에 있죠. 지금 보이시죠? 커스터머 퍼블릭하게 공개되어 있는 커스터머들만 기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실 게 지금 퍼블릭하게 이 기재되어 있는 고객 보세요. 모니그램 여전히 표기되고 있습니다. 모니그램 작년 1월에 엑스비아와 엑스라피드 테스트 한다고 모니그램 본인들 IR 사이트에도 명시되어 있는 거 제가 보여드린 적 있죠. 그러니까 작년부터 테스트를 해오고 있고 이들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웨스턴 유니언은 여기에 이름이 올라왔다가 지금은 없어요. 지금은 없습니다. 그런 관계에 대해서 이미 밝혀졌지만 NDA로 하자고 전환하자고 해서 빠진 건지 아니면 웨스턴 유니언과 계약했던 그 엑스파일럿 테스트 계약이 그냥 종료가 돼서 그런 건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작년 12월인가요? 그 웨스턴 유니언 아시아 쪽 담당하는 직원에 의해서 인터뷰 때 밝혔죠. 그들이 지금 여전히 엑스라피드 테스트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로부터 한 대략 5달 정도 지났는데 현재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됐는지. 어디에도 밝혀지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점은 참고하시고요. 다만 머니그램, 이 송금 전문 업체의 전 세계 글로벌에 2등을 하고 있는 머니그램은 여전히 엑스라피드가 아니라 리플사의 고객으로 공식적으로 이름을 여전히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그 점을 참고하시고요. 여러 가지 고객들 보이죠? 이 웨스트팩은 여러분들 좀 낯설 수도 있는데 호주에 있는 금융기관이에요. 호주. 있고 여기 시암도 보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보면은 코알릭스, 엑스라피드 쓰는 코알릭스, 레이션 FX. 요거는 젠드페이 라는 솔루션 만들어서 리프사의 솔루션 이용하고 있고 역시나 엑스라피드 열심히 이용하는 머큐리 FX도 보이고요. 인스타램도 보이고 비테크도 보이고 어스포트도 보이죠? 이거 뭐 비자카드에 팔리느니 뭐 마스터카드에 팔리느니 굉장히 말 많았던 어스포트 보이고 미조도 보이고요. 보이죠? 미조. 디로컬은 중국 쪽인데 디로컬도 보이고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마지막 페이지에 샌드프렌드 엑스라피드 쓰는 고객이고 유로엑신뱅크도 보이죠. 그리고 가장 최근에 모니넷 인트 이것도 보이고요. 다 보이고 있죠. GMT 이스라엘 쪽이고 텐스페이고 이거 엑스라피드 쓰기로 예정되어 있는 회사였죠. 이런 회사들이 공식적으로는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카카오뱅크가 XRP를 써주는 거는 뭐 좋기는 좋습니다만은 카카오뱅크가 규모가 뛰어나진 않죠. 솔직히 카카오뱅크 말고 이거는 그거를 좀 말씀드릴게요. 카카오뱅크보다는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게 하이밸류, 그러니까 규모가 큰 금액, 하이밸류, 하이볼륨, 이 많은 금액과 많은 양을 처리하는 건 은행입니다. 기존의 시중은행이죠.
카카오뱅크가 기업들의 대금을 처리를 거의 못하고 있을 거예요. 기존의 시중은행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XRP가 브릿지 볼륨을 많이 확보하려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트레이드 파이낸스, 네. 무역금융 쪽, 그러니까 수출업자들이 이제 대금을 지급하고 그리고 대금을 받는 거 수출을 해갖고 그쪽 금액이 굉장히 큽니다. 요거랑 외환시장, 포린 익스체인지, 환거래 하는 거, 예. 이쪽이 굉장히 규모가 커요. 그래서 이쪽과 관련된 게 XRP가 브릿지 할수록 유리한데, 문제는 카카오뱅크가 이제 이런 트레이드 파이낸스를 잘은 모르겠지만 이게 있더라도 소액밖에 없을 거예요. 적은 규모. 예, 기존의 시중은행이 많이 하고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뱅크보다는 기존의 시중은행, 뭐 신한, 우리 이런 은행들이 XRP를 써주는 게 훨씬 도움이 되겠죠. 예,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타임플렉서님, 워라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오셨네요. 바쁘신가 보네요. 건강 관리 잘 하십시오. 제가 요즘에 몸이 아파갖고 힘든데 타임플렉서님 건강 관리 잘 하시고, 예, 일도 마무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이종래님 워라, 나다이님 워라 반갑습니다. 왓서님 질문 주셨는데요. 벡트에 비트코인 말고 XRP도 거래되나요? 질문 주셨는데, 일단은 벡트가 공식상으로 얘기한 건 비트코인 말고는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암호화폐도 추가할 거를 고려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어떤 걸 고려하고 있는지는 밝힌 게 없어요. 그래서 어떤 게 추가될지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추가된다고 하더라도요. 네. 미아님 워라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XRP님도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웃는 얼굴이 되게 반갑게 보이네요. 자, 어쨌든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여러분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예, 오늘 마저 못한 얘기는 내일 이어서, 그리고 내일 또 오늘 밤 사이에야 내일 낮에 여러 가지 소식들이 들릴 텐데 그 소식들을 긁고 모아서 알짜만 핵심만 똘똘똘 뭉쳐서 내일 9시에 다시 여러분 찾아뵙고 여러분들과 즐거운 시간 가지면서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건강 항상 주의하세요. 저 아파갖고 여전히 빌빌대는데, 그리고 저희 애도 많이 아프거든요. 장염 걸려갖고 토도 많이 하고 되게 아픈데, 여러분들도 건강관리 잘 하셔서 아픈 일 없이 이 환절기 잘 지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예, 오늘도 좋은 밤 되시고요. 여러분들 오늘 즐거운 시간들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감사드리고요. 좋은 밤 되시고 내일 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